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시련과 굴곡이 있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평범한 결혼 이야기에서 시작해 예기치 않은 이별과 재도약, 그리고 놀라운 형태의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택한 것을 평생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만난 가장 멋진 사람이었고 저를 아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첫 남편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깐깐한 시부모님은 남편을 그들의 틀에 맞추려 했고 남편은 그 구속에서 벗어나고자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시아버지 회사의 비서였던 저를 만났습니다. 당시 시아버지는 모든 여직원에게 불쾌한 시선을 보냈고 저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과 시아버지를 향한 불신 속에서 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저 역시 순탄치 않은 배경을 가졌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었고 아버지라는 분은 제가 버는 돈을 유흥으로 탕진하는 무책임한 존재였습니다. 제가 월급을 사수하자 아버지는 제가 부잣집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는 남편의 부모님께 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저희의 연애는 양가에 큰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집안 환경과 아버지를 이유로, 저희 아버지는 시댁이 돈 한 푼 안 준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둘만의 세상을 만들고자 도망쳤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지만 남편은 저와 아이를 위해 성공을 약속했고 결국 자수성가로 그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시작해 2층 집의 가정부와 기사까지 고용하는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운이 좋았다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모든 성공은 남편의 피나는 노력과 성실함이 빚어낸 결실이었죠. 작게 시작한 기계부품 회사가 20명이 넘는 규모로 성장하며 저희의 행복은 절정에 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오르막길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오래 알고 지낸 거래처 보증을 잘못 썼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는 부도나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남편은 결국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저를 두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었기에 저는 원망 대신 혼자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후 저는 잠 못 이루고 먹지 못하며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뼈만 남은 채 반시체와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만 바라보고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를 외면한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저는 곧장 정신을 차리고 집에서 돈 될 만한 것을 챙겨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던 2층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숙식 제공이 가능한 일자리를 알아보던 저는 한 집의 입주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저와 사별한 사장님과 제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사장님은 제 첫 남편과 성격도 생김새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를 의지하게 되었고 사장님 역시 조심스럽게 다가와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어딘가에 있을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저와 아들을 보살펴주는 이 남자에 대한 끌림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긴 세월 동안 첫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있었고 저는 현 남편이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하며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덕에 제 아들은 사장님의 뒷바라지를 받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고 아들 역시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오랜 세월 한 식구처럼 지내다 드디어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장님의 아들 종수가 재혼을 반대했습니다. 함께 지낸 세월이 있는데도 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종수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욕심을 부렸나 싶어 한 발 물러섰고 사장님은 아들과 심하게 다퉜습니다. 가족들이 저 때문에 싸우는 게 싫어서 눈물을 흘리자 종수는 당황하며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외국 출장을 간 사이 종수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또 무슨 말을 들을까 겁이 났지만 종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새우 제가 까드릴게요 라며 다정한 말만 건넸습니다. 마치 데이트를 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종수의 따뜻한 손길에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종수는 이날만을 기다렸다며 집에 돌아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종수는 재산 때문에 재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젊음이 넘치는 힘으로 저를 안방 침대까지 데려다 준 종수. 저는 결국 그 젊은 에너지에 밀려 그가 원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밤새도록 우리는 처음 만난 연인들처럼 수줍게 대화하고 웃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때로는 저의 절규하는 소리에 종수는 너무 기뻐했죠.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더 큰 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에도 없는 그런 행동은 하기 싫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재산 문제로 이용당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했지만 종수의 행동을 보니 그것이 기우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남자의 것이었고 제 앞에서 떠는 손과 목소리는 그의 진심을 말해주었습니다. 이 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내달리는 종수를 보며 저는 죄책감보다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젊은 종수가 저를 웃게 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자 저는 오랜만에 제 삶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때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하나부터 열까지 저만 생각했습니다. 제 컨디션을 살피고 제가 기뻐하는 일을 연구하는 그를 보며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종수가 저에게 장어덮밥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힘이 넘치는 그가 장어까지 찾는 모습에 괜스레 부끄러워하며 시장에서 튼실한 장어를 사와 요리해 주었습니다. 종수는 정말 맛있다며 두 그릇을 비우고 기운이 난다며 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는 자기가 하겠다며 제 손에서 고무장갑까지 벗겨주었습니다. 평소 주방일에 손을 못 대게 했던 저는 그날만큼은 아들의 밀어붙임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하는 아들을 훔쳐보다 잠든 저에게 종수는 설거지를 끝내고 무릎 베개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종수는 도저히 못 참겠다며 소화시킬 겸 운동을 하자고 했고 저희는 허리 아프도록 며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제가 그쯤 했어야 했는데 종수의 사촌형인 민기 씨가 놀러 오면서 새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기 씨는 30대 초반의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저희 부부가 모르는 사이에도 종수와 계속 만나고 있었나 봅니다. 민기 씨는 짓궂게도 제가 듣고 있는데 새엄마가 예뻐서 좋겠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늦은 밤 민기 씨가 안방 문을 노크하며 자기도 새 이모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구릿빛 피부와 몸에 꽉 붙는 셔츠, 진한 향수를 풍기는 민기 씨는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과일을 깎아 그와 남편의 위스키를 마셨고 그는 취기가 살짝 올랐는지 종수와 얼마나 친하냐며 저를 떠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랑 엄마는 그 정도로 친하면 안 된다며 슬그머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했지만 민기 씨의 다음 말에 가슴이 이상해졌습니다. 자기도 허기가 진다는 그의 말은 마치 선을 넘은 고백처럼 느껴졌고 제 치부가 모두 들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우면서도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쩔 줄 몰라 하자 민기 씨는 저를 리드했고 저는 그가 하자는 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기 방에서 자고 있을 아들이 신경 쓰였지만 곧바로 잊을 만큼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종수가 순수하고 날 것에 에너지를 가졌다면 민기 씨는 능숙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신기했고 한편으로는 남편이 자주 출장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개월 뒤 저는 남편과 재혼 도장을 찍었고 종수와의 사이는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종수가 제 입장을 이해하고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종수가 결국 자기 짝을 만나 결혼하면 저는 혼자가 될 테니 제 행복을 위해 한 발 물러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기 씨 역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민기 씨는 처음에는 돌아가신 이모 생각에 제가 미웠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니 나이에 비해 너무 젊고 아름다워 저를 안아주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 앞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솔직하고 다정한 사람입니다. 제 친아들은 독립 후 연락이 뜸하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친아들보다 더한 효도를 해주는 종수와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민기 씨 덕분에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제 첫 남편은 아직도 행방을 알 수 없지만 어딘가에서 저처럼 잘 살고 있기를 바라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그 편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나이 먹고 젊은 사람들 양쪽에 끼고 무슨 주책이냐고 욕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경험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라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느낀 사랑의 형태가 조금은 특별할지라도 저는 지금 제 삶에서 가장 충만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새 어떤 즐거움으로 살아가나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편으론 궁금하네요.